안녕하세요. 사람사랑 유학원 대표 이선호입니다. 이제 파트 3에서 사설 학교의 그 대학교 입학 결과, 대학교 부설의 대학교 입학 결과, 그리고 어떤 성질이 있는지 약간 좀 알아보고 일반적으로 어떤 대학교 입학을 하고 진학률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봤습니다. 여기에서는 현실적으로 어떻게 대학을 선택해야 현명하게 대학을 선택하고 파운데이션을 통해서 현명하게 대학을 선택하는 것인지 왜 이걸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IB나 A레벨을 통해서 톱 학교로 갈 수 있는 방법이 있지만 우리는 파운데이션을 통해서 어떻게 현명하게 톱 학교로 가는지 이 부분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세계 대학교 순위를 통해서 대학을 좀 익숙해져야 되고요. 그리고 세계 대학교와 다른 영국 대학교 순위는 어떻게 되는지 이것도 알아보고요. 그리고 파운데이션에서 현실적인 목표 대학교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드리고요. 그리고 톱 학생들에게 파운데이션을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세계 대학교 순위를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2021년 QS 월드 랭킹이고요. 그리고 백인에는 영국 학교 18개고요. 한국 학교 5개가 있습니다. 한국 학교가 좋냐, 영국 학교가 좋냐, 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이 부분이 미래에 어떻게 도움이 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이건 본인에 대해서 철학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교육에 대한 철학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저한테 문의하신다라고 하면 제가 책을 소개해드리고 삶의 방법이라든지 그런 걸 대화를 해드릴 수 있기는 하지만 어떤 게 맞냐, 틀리냐, 왜 이걸 얘기할 수 있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건 누구도 불가능할 것처럼 보이고요. 그래서 영국을 유학을 한다는 사람이라고 하면 간단히 참조로만 객관적인 자료만 그리고 내 자부심을 향상시키는데 왜 이 용도로 사용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영국에 잘 아시는 것처럼 세계 대학교 5위에 옥스퍼드 대학교가 있습니다. 그리고 영국 대학교는 2위지만 세계대학교 7위에 캠브리지가 있습니다. 뭐 이 내용은 잘 알고 있고요. 그리고 현실적으로 임페리얼, UCL 이런 쪽은 파운데이션을 가기가 되게 좀 쉽지 않는 부분이 있고요. 하지만 여전히 UCL은 기회가 있고요. 그리고 보시면 에딘버러 대학교가 세계 랭킹 22에 맨체스터 대학교가 27위에 사실 맨체스터 대학교는 다음에 보시긴 하겠지만 세계 랭킹하고 영국 대학교 순위하고는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31위에는 킹스 칼리지 그리고 우리나라 대학교에서 서울대학교 카이스트가 이렇게 높이 있고요. 그리고 LSE 런던 정경대 브리스톨 워리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포항공대가 있고요. 그 다음에 글라스고 대학교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 연세대학교, 더럼대학교, 버밍엄 대학교, 성균관 대학교, 사우스햄튼, 리즈, 셰필드, 세인트 앤드루스, 노팅엄 이런 학교들이 톱 학교로 알려져 있고 세계 랭킹 100위 안에 들어 있습니다. 하지만 세계 랭킹하고 좀 차이점이 있고 그 다음 세계 랭킹은 사실 논문 인용 비율, 외국 학생들 비율, 학교 규모, 그 다음에 엔지니어링이나 사이언스 왜 이런 거에 강점이 있는 학교들이 높은 랭킹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전공에 따라서 세계 랭킹만 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되고요. 전공에 따라서 어느 학교가 강점이 있는지 철저히 좀 파악을 해야 될 겁니다. 이번 슬라이드에서는 파운데이션은 그러면 입학 가능한 학교는 어떤 학교고 입학 불가능한 학교는 어떤 건지 왜 찾아봤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 랭킹의 타임즈와 QS 월드 랭킹을 좀 참조를 했고요. 그래서 랭킹을 생각을 하시고 월드 랭킹을 생각을 하신다라고 하면 이 슬라이드가 되게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은 파운데이션으로 불가능한 학교는 일단은 캠브리지 불가능하고요. 옥스퍼드 당연히 불가능하고요. 세앤드루스는 세앤드루스 대학으로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LSE 불가능하고요. 물론 일부 들어가는 케이스 어쩌다 보고 가능하다라고 하기는 하지만 사실 현실적으로 보는 학생도 저도 오랫동안 하면서 단 한 명 정도만 봤던 것 같아요. 제 학생 중에서. 그리고 임페리얼 대학교 들어간 사람 거의 못 봤지만 모르겠어요. 제가 모르는 분야에 있을 수도 있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불가능으로 알려져 있고요. 더럼 대학교는 일반적으로 가능하고요. 그리고 러프보로 대학교 가능하고요.
그리고 UCL은 사실은 UCL 파운데이션으로 하긴 하지만 그 숫자가 작고 왜 해서 사실은 이걸 가능하다고 얘기해야 될지 불가능하다고 얘기해야 될지 모르는 왜 이런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UCL 간다라고 하면 A레벨 통해서는 어렵지 않게 어쩌면 가실 수 있는데 파운데이션은 그게 너무너무 어렵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에이전트한테 물어보고 누구한테 물어본다고 해도 이건 알려드릴 수 없어요. 가능하면 UCL 대학교 파운데이션을 가라. 근데 내신이 안 된다. 어쩔 수 없다. 왜 이렇게밖에 얘기를 할 수 없다라는 얘기죠. 물론 킹스 칼리지에서 가는 사람이 있긴 하지만 킹스 칼리지 통해서 무조건 간다. 왜 이렇게 얘기하기도 되게 힘든 상황입니다. 충분히 이해되셨을 거라고 바라요.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바스 대학교는 가능하다고는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는 여기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가능해 보이진 않는 게 저희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바스 대학교 파운데이션을 통과하려면 내신 2등급, 3등급 이 정도는 돼야 되고요. 그리고 인터뷰까지 하고요. 왜 이런 부분 때문에 받아주기 때문에 좀 쉽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하지만 사설 통해서 지원할 수 있는 일부 사설은 받아주지만 또 안 받아주고요. 그래서 가능은 하지만 사실 들어가기 되게 힘든 부분이 좀 있는 거죠. 하지만 랑카스터 뭐 이런 쪽은 충분히 가능하고요. 다른 파운데이션은 가능하고요. 워릭은 워릭 자체 파운데이션이지만 워릭의 레벨이 있기 때문에 사실 여기도 쉽진 않다. 물론 워릭을 파운데이션으로 가는 사람들은 종종 보긴 해요. 하지만 쉽지 않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고요. 그리고 브리스톨, 리즈, 사우스햄튼, 에든버러 이런 정도는 일반적으로는 어느 정도 갈 수는 있는 학교들이에요. 하지만 쉽게 간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지 않고요. 관심 있는 학교에 대해서 자세히 물어보신다라고 하면 제가 알려드리고요.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영국 대학교 순위가 이렇게 1위부터 31위까지를 제가 정해놨습니다. 타임즈 랭킹을 가지고 이렇게 잡았습니다. 하지만 QS 대학교 랭킹은 너무너무 차이가 있죠. 뭐 톱 학교는 어느 정도 돼 있지만 세인트 앤드루스 대학교는 영국 랭킹 3위의 학교였지만 세계 랭킹은 96이고요. 여기는 엔지니어링이라든지 왜 이런 전공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학교 규모가 10,000명도 안 되는 되게 작은 규모이기 때문에 세계 랭킹은 손을 보지만 하지만 각 과목 랭킹이라든지 명성이라든지 왜 이런 것은 워낙 높고 왜 하기 때문에 3위고요. 그리고 LSE 런던 정경대학교 뭐 49위고요. 임페리얼 대학교 9위고요. 그 다음에 더럼 대학교 86위. 러프버리 대학교는 영국에서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고 공대가 굉장히 좀 강하긴 하지만 세계 랭킹은 226위고요. UCL 대학교 8위. 그리고 바스 대학교도 굉장히 들어가기 힘들고 좋은 취업률을 기록하고 있고 좋지만 사실 세계 랭킹은 172위. 굉장히 좀 차이가 있다라는 걸 많이 좀 느끼실 것 같아요. 랑카스 대학교 10위지만 세계 랭킹은 120위. 워릭 대학교 62위고요. 그리고 글라스도 대학교 77위고요.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크 대학교도 굉장히 좋지만 152 정도고요. 그리고 맨체스터 대학교는 세계 랭킹 27위지만 영국 랭킹 18위라는 거. 그래서 실제로 뭐 세계 랭킹 27위라면 영국 랭킹 10위 안에 톱10 안에 들어야 될 것 같긴 하지만 사실 그렇지는 않다는 거. 그래서 세계 랭킹하고 영국 랭킹하고 좀 차이를 좀 이해를 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세계 랭킹을 보느냐, 영국 랭킹을 보느냐, 어떤 걸 볼 거냐 라고 물어보시면 저는 답변을 전공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답변을 할 것 같아요. 그럼 도움이 되시길 바라고요. 영국 대학은 대학교보다 전공을 우선해서 보셔야 합니다. 계속해서 반복했던 것처럼 랭킹은 이렇게 캠브리지, 옥스퍼드, 센트 앤드루스 그리고 임페리얼 이런 식으로 랭킹이 나와 있지만 예를 들면 메케닉이다 라고 하면 세인트 앤드루스는 전공이 없어요. 그리고 학교마다 굉장히 좀 다른 뭐 물론 캠브리지하고 임페리얼은 같지만 그 다음에 브리스톨이 있고 바스가 있고 왜 여기에서는 그렇게 보이지 않은 학교들이 굉장히 좀 많이 또 보일 거예요. 마찬가지로 폴리틱스는 뭐 사회과학 쪽이긴 한데 또 세인앤드루스가 이렇게 높이 올라와 있고요. 왜 이런 차이를 봅니다. 워릭도 엔지니어링보다는 워릭은 소셜 사이언스, 폴리틱스 유명하고요. 그리고 뭐 사실 캠브리지가 이쪽이기 때문에 사실 어쩜 이해가 안 되시는 부분도 좀 있겠지만 아무튼 랭킹은 좀 달라요. 그리고 UCL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코노믹스고요. 이코노믹스는 옥스퍼드 캠브리지 전통적인 학문이기 때문에 LSE가 또 높고요. 워릭, 스트레이트클라드, UCL, 세인앤드루스 왜 이런 식으로 랭킹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랭킹을 반드시 전공에 대한 랭킹을 반드시 먼저 보시고 시작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 학교를 어떻게 선택을 해야 되는지, 그럼 랭킹도 보지 말라. 세계 랭킹도 보지 말라. 영국 랭킹도 보지 말라. 어떻게 선택을 해야 되는지. 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전공 위주로 좀 선택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하지만 전공을 예를 들면 뭐 이코노미스다. 그런데 랭킹이 52, 62, 72, 왜 이런 학교를 선택하라는 말이냐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영국에서는 러셀 그룹이라는 학교가 있고요. 그리고 지금 과거는 하지만 1994로 해가지고 러셀 그룹이 만들어졌을 때 같이 참여했다는 그런 학교들도 있고요. 그리고 추가로 두 개의 학교, 스트레이트 클라이드라고, 러셀 그룹도 과거 1994 그룹도 아니지만 스트레이트 클라이드라는 되게 좋은 학교가 있고요. 그 다음 CTD 학교도 있지만 CTD 학교는 랭킹은 없지만 않지만 카스 비즈니스 스쿨이라는 곳은 랭킹 톱10 안에 드는 비즈니스 스쿨이기 때문에 이 전공이 CTD 학교 이 전공을 간다라고 하면 얼마든지 추천합니다. 그래서 이 학교들의 특징은 굉장히 연구 중심이고 굉장히 리서치를 많이 하고요. 그 다음에 왜 리서치를 많이 하고 석사를 간다든지 티칭을 한다든지 여기까지 연결이 되는 학교고요. 말 그대로 실무적인 보다도 굉장히 좀 이론적이고 굉장히 깊이까지 공부를 해야 되는 왜 이런 학교들이라는 들을 모아놨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학교라고 하면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사실 제가 이걸 제가 개인적으로 따온 건 아니고 제가 보딩 스쿨을 보내고 왜 톱 학교를 보내고 하면서 읽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학교들에서는 러셀 그룹 그리고 1994 그룹 그다음에 두 개 대학교 이걸 포함해서 영국 학생들에게 추천하는 걸 계속 많이 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 정도의 학교를 간다라면 그리고 그 대학에서 어떻게 생활하는지 어떤 식으로 뭐 점수를 나오는지 그리고 최근에 저희 학생도 퍼스트 클래스 나쁜 학교지만 퍼스트 클래스를 받았고 톱 석사로 진학하는 걸 제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더 중요하지. 학교를 들어가서 진학도 못하고 다시 리테이크를 해야 되고 왜 이런 부분들이 가장 좀 추천하지 않는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톱 학생들한테는 어쩌면 만족하지 않을 수 있어요. 파운데이션 불가능. 예를 들면 UCL 같은 게 가능하다고는 하지만 사실 현실적으로 공부를 아무리 잘해도 들어갈 수 없는 왜 이런 상황이 있을 수 있어요. 물론 성적이 우리나라의 내신 성적도 진짜 관리를 잘하고 영어도 잘하고 했던 학생들은 가능하겠지만 대부분은 그런 게 아니라 수능만 준비했다. 왜 하지만 수능 점수는 되게 높지만 내신을 요구하기 때문에 또 안 된다든지 왜 이런 부분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진짜 톱 학생이고 낸 옥스브리지나 임페리얼, UCL 왜 이런 학교들에 난 맞는다라고 생각하는 학생들은 이렇게 생각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일단 A레벨은 2년을 해야 되고 비용도 많이 들고 일부 톱 학교들에서는 나이 때문에 받아주지 않는 경우도 꽤 많아요. 그래서 만약에 조금 생각을 낮춰서 물론 UCL 갈 수 있으면 가고요. 그 다음에 세앤드루스라는 학교가 있고요. 그 다음에 물론 세넨주스 인지도라든지 뭐 세계 랭킹, 영국 랭킹 높지만 세계 랭킹 이렇게 한다라고 하면 거기에서 전공에서 주는 왜 이런 값어치라든지 옥스퍼드, 캠브리지 레벨의 학생들하고 같이 공부하는 왜 이런 걸 포기해도 나는 랭킹 있는 데를 가겠다라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한번 논란의 여지가 있으니까 잘 생각을 해보시고요. 킹스 칼리지도 예전에 좋은 학교고요. 그 다음에 브리스톨 대학교에서 브리스톨 대학교에서는 IFP라는 걸 또 요구를 운영을 해요. IELTS 점수 7.0이고 극단적으로 좀 성적이 좋은 그런 학생들을 받아서 파운데이션을 운영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정말 저희 학생들도 잘하는 학생들이 가고 있고요. 그래서 어쩌면 톱 학생들한테 도움이 좀 되실 거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물론 브리스톨을 한다고 해서 다른 학교 가는 건 아니에요. 세넨즈를 한다고 해서 아까 보셨던 것처럼 10%, 20% 가는 사람도 있지만 다른 학교를 가는 건 아니에요. 물론 여기서 더럼 대학교도 하고요. 그다음 더럼 대학교 같은 경우는 법대라든지 PP라든지 왜 이런 전공들은 사실은 L레벨 하고도 제 학생은 굉장히 많이 떨어지는 그런 전공들이거든요. 세넨즈루스는 국제관계학이라든지 왜 이런 쪽은 뭐 보셨던 것처럼 랭킹 1위, 2위에 올려져 있는 그런 전공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 학교를 보고요. 그다음에 톱 전공들을 봐서 지원을 해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럴 수 있거든요. A레벨 1년을 마치고 많은 학생들은
A레벨을 가지고 1년, A레벨도 1년 과정이 있거든요. 굉장히 좀 문의를 많이 하세요. 1년 과정에 A레벨을 한다. 그리고 나서 옥스브리지라든 의대를 간다. 왜 이렇게 생각을 하는 학생들이 많고, 이런 프로그램이 있다라는 것은, 이런 프로그램이 진학하기 때문에 이런 프로그램이 있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하는 경우가 굉장히 좀 많거든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이렇게 가는 경우는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1년 과정은 현실적이지 않아요. 제가 뭐 A레벨에 대해서 타임라인을 알려드리는 그런 동영상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동영상을 보고 저한테 문의해 보시면 지금 또 알려드리고요. 저희 유튜브에 그런 얘기 있고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케이스는 아니고, 단지 1년 과정이면 2년 A레벨 하고 난 실패했다. 그래서 1년 해보겠다. 이렇게 하실 수도 있고요. 그런 학생은 본 것 같아요. 1년짜리 A레벨 과정을 하고, 이건 그렇게 할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가기 힘들다라고 해서 2년으로 바꿔서 캠브리지를 가는 학생을 한번 본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그 학생도 결국 2년으로 간 거죠. 그래서 이런 케이스는 있고요. 그리고 스스로 옥스브리지, LSE, 임페리얼이 값어치 있다고 생각을 한다라고 하면 A레벨을 결정을 하는 게 맞아요. 파운데이션 통해서 톱 학교를 간다. 그리고 파운데이션을 가지고 뭔가 다른 걸, 그죠? 받아주지 않는 왜 그런 제도를 이겨내기는 되게 힘들다라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저희 학생은 한국에서 4등급을 받고 A레벨 과정을 해가지고 캠브리지 대학교 입학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굉장히 좀 특별해요. 영어도 정말 잘했고요. 하지만 학교 내신 성적만 좀 안 좋았던 것 뿐이에요. 우리나라에서 수능을 보더라도 그 학생은 분명히 좋은 학교를 가지 못했을 거예요. 본인 스스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니까. 하지만 그 학생은 캠브리지를 갔어요. 물론 특별한 부분이 있어서 갔겠지만, 하지만 지금 그 학생이 다시 온다고 해도 저는 파운데이션을 추천할 거예요. 물론 그 학생이 고등학교 때 왜 이렇게 왔다라면 당연히 A레벨 하라고 하겠죠. 하지만 지금 파운데이션을 가느냐 A레벨 가느냐, 파운데이션 가느냐라는 것은 일단은 고등학교를 어느 정도 마쳤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충분히 이해되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사실은 우리나라 학생들이 높은 학교를 간다라고 하지만 법대라든지 영문학이라든지 역사라든지 히스토리라든지 이런 경우는 거의 톱학교를 가는 경우는 많이 없어요. 그래서 아무리 톱학생이라고 하더라도 예를 들면 더럼대학교 법대를 간다든지 왜 세인앤드루스 영문학을 간다든지 왜 이런 식으로 가는 것은 사실 굉장히 좀 어렵거든요. 하지만 이런 식으로 도전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여전히 파운데이션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톱 학생들은 이런 식으로 도전을 해 보셔도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사실은 이 부분이 굉장히 좀 중요할 거예요. 굉장히 사실은 대학을 가고 사실은 우리나라에서도 톱 대학교 랭킹이 너무 중요한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옛날에 비해서는 그렇게 대학교 이름만 보고 취업을 한다든지 왜 이런 경우가 점점 사라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 그렇지 않긴 하지만 여전히 톱 학교를 하고 학생들이 내 노력만큼 보상을 받는 게 톱 학교를 가는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뭐 낮은 학교도 괜찮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진 않아요. 하지만 가장 더 중요한 건 이렇게 보시면 수학으로 굉장히 좀 유명한 학교 중에 세인트 애드루스 대학교 있는데 실제로 랭킹이 3위, 4위 수학의 로그 있죠. 로가리즘이죠. 그게 나온 학교기도 하고요. 그래서 항상 높은 학교지만 실제로 아시아 학생들이 톱으로 옵니다. 하지만 졸업할 때는 톱으로 졸업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라는 거죠. 이유는 실제로 응용 능력이라든지 수학을 활용 능력이라든지 빨리 푸는 건 자신 있지만 이걸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 왜 이런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부족한 부분이 많다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대학에서 어떻게 하고 그다음에 어느 거 하느냐에 따라서 석사를 갈 수 있고 그다음에 교수직이라든지 이런 걸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왜 이런 길이 있다라는 거 학교 이름보다 실제로 UCL 다니는 그런 학생이 영국에 취업을 할 때 취업을 할때 대학교 이름을 쓰지 말고 인터뷰를 해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걸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그 학생이 지금 물론 그 학생이 처음에 대학을 선택을 할 때는 좀 쉽지 않은 결정이지만 하지만 지금 지원을 해도 되지 않는 환경에서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는 것도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럼 마치기 전에 그러면 과연 A레벨로 어떤 결과를 얻고 있는지 제가 상담하는 스타일상 A레벨로 톱 학교를 갈 수 있는 왜 이런 범위들을
정확히 제가 알려드리고 상담을 하는 경향이 있고, 그 다음에 준비가 되지 않는 학생들에게는 A레벨도 굉장히 좀 어렵다라는 것을 인식시켜주고 하기 때문에 A레벨은 굉장히 좀 준비되는 학생들이 가는 경향이 좀 있고요. 오랫동안 준비해서 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많은 학생들은 우리나라 국제학교라든지 GCS 학교, 그리고 영국에서 이미 GCS를 하고 있는 학생들이 가는 경향이 되게 많이 있기 때문에, 물론 우리나라에서 바로 가는 학생들도 있고요. 물론 그 학생들은 어느 정도 레벨이어야 되는지, 영어라든지 왜 이런 것들을 좀 체크하고 보내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파운데이션을 가는 학생에 비해서 일반적으로 성적이라든지 왜 이런 것은 훨씬 좀 높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2020년 한 해 동안에 지금 옥스퍼드 간 학생이 있고요. 그리고 임페리얼 대학교는 3명이 갔지만 그 중에 이렇게 의대를 간 학생도 있습니다. 그리고 런던 정경대학교 이렇게 2명이 갔고요. 심지어 인문학을 가는 학생도 있고요. 그리고 UCL 갔지만 보시면 의대를 간 학생이 있어요. 그리고 에딘버러 간 학생도, 에딘버러 수의대를 가는 학생도 있고요. 그리고 버밍 대학교 의대, 그리고 세앤드루스 대학교, 그리고 의대, 왜 이렇게 가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A레벨보다 훨씬 높은 학교 가는 건 좀 사실이긴 하고요. 그리고 의대라든지 특별히 옥스퍼드, 캠브리지, LSE, UCL 이렇게 G5 대학교 가는 학생들 비율이 굉장히 좀 높은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모든 학교가 이러는 건 아닙니다. 지금 보시면 저희는 옥스퍼드 인터내셔널 칼리지라고 영국의 넘버원 학교의 대표를 하고 있고, 이 학교를 저희가 보내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결과를 얻는 거고요. 실제로 보시면 58.6%가 옥스퍼드, 캠브리지, UCL, LS를 가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이렇게 의대를 대부분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G5 or 메디슨 이렇게 목표를 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A레벨을 하시는 게 좋다고 제가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하지만 파운데이션에서 얻는 장점, A레벨에서 얻는 장점, A레벨은 2년이라는 비용이 들고요. 그리고 제가 앞서 A레벨하고 파운데이션하고 분명히 비교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보시고 파운데이션 할지 A레벨 할지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파트 4를 마치고요. 파트 5에서 뵙겠습니다.